일단 여러분들아, 선생님이 니네들한테 야, 절대값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절대값에서 첫 번째 이걸 물어볼 거예요. 절대값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는 범위예요. 범위. 선생님은 수학 가르치면서 이 범위에 진짜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범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범위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절대값의 목적이 뭐야? 라고 해서 절대값의 목적은 다 양수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양수화가 목적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또 여러분들은 제가 물어볼 때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자, 절대값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범위요. 절대값의 목적이 뭐니? 양수로 만드는 양수화요. 자, 다시 절대값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범위. 절대값의 목적이 뭐라고? 양수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다가 꼭 넣어놓고 동그라미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절대값이란 게 짝대기 두 개만 그리면 되는 건데 일단 이 친구를 하기 위해서 준비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자, 준비물 누구냐면 루트 A라는 친구가 도움을 주실 거예요. 자, 루트 A라는 친구가 두 분이 계실 건데 이 친구에다가 제곱을 여기다가도 쓰고 여기다가도 쓰는 두 가지의 모양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우리가 중학교 때 되게 간단하게 이 둘을 그냥 날려버리면 없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이 친구가 나와. 선생님, 근호 안에 제곱이 있는 경우와 근호 바깥에 제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호 안에 있는 제곱은 예를 들어서 여기 와보세요. 자, 루트에 마이너스 2라고 썼어. 아유, 금지된 친구가 나왔네요. 빨리 i 등장해야 되는데 i 등장하기 전에 제가 여기에다가 제곱을 썼어요. 제곱을 썼어. 자, 그러면 이 제곱을 쓰게 되면 우리는 연산의 과정에서 안에 있는 괄호부터 먼저 계산하셔야 되죠. 그게 누구야? 제곱이죠. 그럼 이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 안에 누가 나오는 거야? 4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루트 4는 뭐죠? 2야. 몰라? 루트 안에 제곱에 누가 나왔죠? 마이너스 2가 나왔죠. 근데 바깥에는 누가 나왔죠? 2가 나왔네. 안에 음수가 들어갔는데 뭐가 나왔어요? 양수. 여기에다가 2를 쓰는 거는 뭐 문제조차 안 되는 거죠. 양수가 들어가면 또 누가 나왔어? 그냥 양수가 나왔지. 잠깐만. 음수가 들어가도 양수로 봐야 되고 양수가 들어가면 당연히 양수가 나오는 그것. 누구? 여기 양수화. 그래서 루트 안의 제곱은 내가 누구라고 밝혀내셔야 돼? 절대값 A라고 밝혀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선생님, 그러면 루트 바깥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자, 루트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나왔어요. 그럼 루트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뭐가 되는 거지?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이 상태에서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못 쓴다고 그랬지? 이거 루트 4 되는 거 아니에요?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루트 2i가 되죠? 그랬더니 결과가 누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시지? 그러면 루트 바깥의 제곱은 안에 있는 내용물을 그대로 나오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허수 배웠으니까 이해하시겠지? 그럼 루트 바깥의 제곱은 누구라는 거야? A라는 거. 이 둘의 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절대값 A라고 이 짝대기 두 개로 딱 표현을 했으면 이제 누가 발동이 걸리는 거지? 여기서부터 발동이 걸리는데 범위가 어떤 범위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절대값 안에 문자나 식이 들어갔을 때 그 친구가 양수라면 안에 있는 친구가 양수라면 절대값에 뭐 영향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나오면 되는 거지. 근데 음수라면 뭘로 바꿔줘야 돼? 양수로 바꿔줘야 되겠지. 잠깐만 선생님, 그러면 양수면 양수 그대로 나오는데 안에가 음수라면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서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내가 음수지. 내 자신이 음수지. 그럼 내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음수를 한 번 더 붙여주세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양수 되는 거 맞죠?
그럼 마이너스 a라고도 튀어나올 수 있겠지. 근데 두 가지의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뭘 써야 돼? 상구 써야 되겠지. 상구를 쓸 때 두 가지의 분류 어떻게 합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a라는 문자나 아니면 식이라는 친구가 0 포함 이상이라면 그냥 나오고요. 안에 있는 친구가 0 미만이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옵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에서 범위가 중요한 이유가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나 식이 0이란 친구를 기준으로 양수일 때와 미만일 때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상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선생님 절대값이 있는 상황에서의 계산은 바로 돼요? 바로 안 되죠. 그럼 첫 번째 절대값이 있는 식에서의 목적은 이 절대값을 뭐 했으면 좋겠어? 좀 벗겨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근데 절대값을 벗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절대값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지? 범위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벗겨내기 위해서 범위라는 친구가 필요한데 그 범위는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나 식이 0 이상인지 0 미만인지를 구분하면 된다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식이 누구야? x-1이지. 그럼 걔가 0 이상일 때와 0 미만일 때로 구분할 수 있겠어? 그럼 0 이상이라면 나는 지금 상황 구분 상구를 통해서 내가 x가 1 이상의 범위에서는 0을 포함한 양수니까 절대값의 의미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사르르르 없어지는 거야. 그럼 그 상황에서 x-1은 누구라고? 2x 플러스 4라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x-1이 음수가 되는 x가 1 미만의 x값들에서는 내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양수화를 시키려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게 누구랑 똑같아지는 거라고? 2x 플러스 4하고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벗겨내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친구가 누구라는 거야? 범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벗겨내놓고 풀어보자. 넘어가면 x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5죠. 그럼 x는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선생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넘어가면 3x죠. 넘어가면 어떻게 돼? 마3이니까 x가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나는요. 선생님 우리의 유니버스가 1 이상인 세상인데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넌 뭐야? 탈락. 선생님 우리의 유니버스는 1 미만인데 마이너스 1이 나오셨어요? 그럼 얘는 오케이. 그러면 내가 궁금하진 않은데 네가 하도 강조했으니까 물어볼게. 야, 뽀각하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그래프 그려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뽀각은 어렵지 않아. 그럼 뭐 하면 돼? 뽀각? y는 절대값 x-1이라는 흰색 그래프하고 y는 2x 플러스 4라는 핑크색 그래프 두 개를 그려봐. 근데 네가 너 함수적 풀이로 하면 너 그는 정확하게 누군지 얘기 못한다고 그랬잖아. 누구만 알 수 있어? 근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거를 그리는 용도도 절대값을 벗겨야지만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똑같이 범위를 잡아요. 그럼 똑같이 범위를 잡았을 때 어디까지 나오겠어? 지금은 요거 재활용하면 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지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여기다만 누구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y만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인제는 하나의 함수지만요 그래프를 끊어서 그릴 수 있는, 즉 그래프를 토막을 쳐. 생선 토막 치듯이. 그래서 여기는 이 식, 여기는 또 다른 식, 뭐 여기는 또 다른 식이라고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겠지. 그러면 선생님 그래프 좀 그려줄래요? 좌표 평면을 그리실게요. 0입니다. 자, 나는 지금 x값, x축의 모든 x값을 쓰는데 문제 없지만 어떻게 나누고 싶어요? x가 1 이상일 때와 1 미만일 때로 나누고 싶은 거야. 그럼 1을 여기다가 해놓고
내가 1을 포함한 이 1 이상의 범위는 누구식을 따라가야 돼? y는 x-1을 따라가야 되겠지. 그럼 y는 x-1을 그리는데 자 이렇게 그릴 건데 문제는 나 이쪽 핑크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핑크에 해당하는 걸 흰색으로 따라가면 어디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가 누구보다 작은 범위? 그 나머지인 1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선 얘를 따라가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그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어딜 지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내가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1, 뭐 이러한 표현까지는 한번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이쪽 넘어가는 건 안 봐. 이렇게. 아, 그랬더니 무슨, 아, 너 1차 함수에다가 절대값 씌우면은 무슨 스타일이 나온다고? V 스타일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누구 그려요? 그러면 이제 핑크색 그려요. 집중해. 1이요, 2요, 3이요, 4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인정? 자, 그럼 봐봐. 그림을 그릴 거야. 자, 핑크색으로 그림을 쭉 그립니다. 같죠? 지금 이제 쭈쭈쭈 뻗어나가고 있겠죠? 우주 저 끝까지 가는데 선생님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얘의 기울기는 누구셨죠? 이 친구의 기울기 누구시죠? 1이시죠. 이 친구의 기울기는 누구시죠? 2시죠. 2시죠. 2. 그럼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이쪽에서는 지금 자 여기 점선을 여기 도도도도도 해가지고 자 1을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으로 지금 나눠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아까 선생님 여기에서 근이 누구 나왔었어요? 여기에서 근이 누구 나왔었어? 자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라는 친구가 이쪽에서 나올래야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쪽에서 나온 거지. 그럼 이쪽에서 이게 누구야? 마이너스 1이지. 그쵸? 아 그러면 너 절대값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근이 이쪽에서 하나 생겨요 라는 얘기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절대값 두 개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자 첫 번째 여기다가 쓸게. 첫 번째 절대값의 지상 과제는 나는 양수화를 시켜서 아이템 쓰듯이 없어져야지 라는 거야. 근데 양수화라면 선생님이 당연히 선결 조건으로 범위라는 걸 먼저 맞춰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그 범위는 뭐가 되겠죠?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나 문자가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양수 음수를 나누라고 그랬는데 그럼 절대값 얘가 있으니까 너는 x-1이 0 이상과 0 미만으로 나뉘겠지. 근데 나도 절대값이야. 그럼 나는 x-가 0 이상과 x-2가 0 미만으로 나눌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 야 범위가 4개나 나오는 거야? 아니 잠깐 있어봐. 범위가 4개나 나올 수가 없지. 왜냐면 범위 얘기는 수직선에 사는 게 가장 좋으니까 수직선을 그리고 야 나는 핑크색으로 누구 1이란 친구를 기점으로 나는 녹색을 2라는 친구를 기점으로 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자 근데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자 나는 그리고 나는 자 나 여기 1번이야. 내가 누구보다 작죠? 1보다 작죠. 그러면 1보다 작은 범위 하나. 여기 1번 범위죠? 근데 나는 누구죠? 1 이상의 범위죠. 그럼 이제 1 이상 여기를 빗금을 살짝 치고 1 이상 가는데 문제는 여기서 턱 걸려. 누구 때문에 걸리지? 2 미만 때문에 걸리지. 1 이상으로 쭉 가야 되는데 얘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걸린다는 거야. 그럼 얘는 몇 번의 범위가 되는 거지? 2번의 범위가 되는 거지. 야 근데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3번 범위라면 나는 2보다 작은 거로 쭉 가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내가 걸려. 그럼 여기는 뭐야? 2번과 3번의 무슨 범위가 되는 거야? 공통 범위가 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남아있는 범위는 누구야? 4번 범위죠. 4번 범위는 마찬가지로 짝 찍어가지고 뭐야? 이상이니까 빗금 쳐가지고 뭐 하면 돼? 4번 범위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봤어요. 보니까 지금 수직선을 얘가 난도질했는데
몇 번 난도질한 거야? 3등분으로 만들었지 지금. 선생님 요거를 딱 보니까요 범위가요 지금 3개로 나누는데 어떻게 3개로 나누냐면 자 얘네들을 갖고 와서 범위를 갖더니 내가 x가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있어. 그게 지금 이쪽 범위지. 그 다음에 2번과 3번의 공통 범위가 뭐냐면 1 이상 2 미만의 범위가 왔어. 이게 가운데 범위지. 그 다음에 x가 2 이상이라는 범위로 왔어. 그게 어디야? 이쪽 범위잖아. 그리고 이 3개를 다 합쳐봐. 빈틈이 있니? 없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니? 없지. 말끔하게 다시 수직선 그 자체로 돌아오잖아. 그래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한 가지. 선생님, 범위를 찢었을 때 희한하게도 자 여기는 뭐라고 읽죠? 미만이라고 읽죠. 여기는 뭐라고 읽죠? 이상, 미만이죠. 여기는 뭐라고 읽죠? 이상. 희한하게 범위를 찢었는데 이상 미만으로 찢어지네요. 이게 범위의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아시겠지? 이상 미만으로 찢어야지만 다른 친구들이랑 붙였을 때 붙지. 얘들아 생각해봐. USB 두 개를 해가지고 자 USB 두 개가 있죠. 이 둘을 이제 순놈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걸 연결하려면 이제 앞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연결이 되죠. 그러면 범위도 생각해봐. 미만, 초과가 있어. 그럼 두 개를 연결하면 빈틈이 생겨버리지. 그럼 미만이 나왔을 때 맞춰줄 수 있는 범위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범위를 나눌 때는 기본적인 룰로서 이상 미만으로 나눠야 걔네를 다시 합쳤을 때 빈틈도 없고 중복도 없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자연스레 이상 미만이 나온다라는 거는 같이 확인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래. 이상 미만 나왔어. 그러면 선생님, 절대가 몇 개? 절대가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는데 범위가 몇 개 나왔어? 그럼 절대값 3개면 범위 몇 개 나올까?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절대값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다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시고 이제 이거를 간략하게 표현한 게 이겁니다. 자, 얘들아, 여기에서 이제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절대값이 2개 이상 보이시면요. 일단 절대값을 한쪽으로 미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실 게 있어요. 뭘 하실 거냐면 이제 이것도 지워줘야 되겠지? 자, 이런 친구들 절대값이 2개 이상 들어간 식을 풀 때 첫 번째 따라 하실 거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크기순으로 배열을 다시 해주세요. 자, 여기를 0으로 만드는 숫자 누구죠? 여기는? 그럼 그냥 크기순 돼 있으니까 냅둬. 만약에 바뀌어 있으면 바꿔서 배열만 해주시면 돼.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하냐면 이렇게 밑에 수직선 하나 같이 그리는 거야. 식 밑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뭘 박아요? 기둥을 박으세요. 그럼 기둥을 딱 박으면 어떻게 기둥을 박겠어? 얘가 0이 되는 1지점에 기둥을 딱 박고 얘가 0이 되는 2지점에 기둥을 딱 박는 거야. 그럼 수직선이 몇 등분 된 거지? 3등분 됐잖아. 지금 수직선이 기둥을 박았더니 몇 등분 된 거야? 3등분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절대값이 3개면 몇 등분 되겠어요? 탁탁탁 3번 기둥 박으니까 하나, 둘, 셋, 4등분이 되겠지. 그럼 기둥을 박아서 3등분을 시켰는데 이제 여기에서 누가 나오겠다는 거야? 여기에서 범위를 쪼개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범위의 약속은 뭐라고? 이상 미만. 자, 가볼까? 선생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3등분이 되는데 이상 미만으로 x가 누구 미만? 1 미만. 그 다음에 x가 누구 이상? 1 이상? 2 미만. x가 누구 이상? 2 이상이라는 3가지의 범위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여기에서 이거 재배열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굳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그래야지만 범위 잡기가 편하잖아. 근데 여기서 숨어있는 기능이 하나 있어. 이렇게 범위를 잡았을 때, 재배열을 했을 때 숨어있는 기능이 뭐냐면, 잘 봐봐요. 자, 2 이상 1 이상 2 이상 1 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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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2
나는 이 식을 풀 때 일단은 절대값이 벗기기 위해서 범위가 지금 찢어졌잖아. 그럼 이제 x값은 아직 방정식인지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뭐 해야 돼?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죠. 여기 어딘가에 x값을 딱 넣었어요. 지금 어디 범위에서 x값이 등장하셨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자, 1보다 작은 수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 0. 여기 0이 들어갔어요. 그럼 누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근데 바깥에 절대값 발동 하면서 이제 뭘로 가야 돼? 양수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여주겠지. 여기다가도 0을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절대값 발동 하면 또 마이너스가 붙겠지. 얼라. 그럼 이 범위에서는 우리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네.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여기 사이 범위라고 합시다. 자, 내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그럼 뭐 그 안에 있는 숫자는 2분의 3 정도. 자, 여기다 2분의 3을 넣었어. 무슨 수 나와요? 2분의 1, 양수죠. 여기다 2분의 3을 넣었어. 얘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음수 나오지. 그럼 이 범위에 있는 대표적인 숫자를 넣었을 때 나는 뭐야? 양수니까 나는 뭐가 돼서 나와? 마이너스 붙일 필요 없이 그냥 나오겠다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 나는요? 뭐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x가 2보다 큰 상황에 한 3 정도 넣어볼까요? 양이죠. 우리들은 그냥 나오겠다라는 거지. 그럼 x-1 플러스 x-2라고 절대값을 벗겨서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무슨 얘기를 했어? 재배열의 효과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재배열의 효과는 이렇게 범위를 이쁘장하게 쓸 수 있게 도움을 주는데 더 큰 목적. 여기 보세요. 지금 절대값 두 개가 나왔을 때 얘네들은 뭐 붙어서 나왔죠? 마마. 그럼 여기는 순차적으로 뭐 붙어서 나왔죠? 뿔마. 여기는 뭐 붙어서 나왔죠? 뿔뿔. 이 범위에서는 내가 나오고 이 범위에서는 내가 나오고 이 범위에서는 내가 나온대. 정리해서 썼어.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누구야? 3이지. 나는요. x하고 마이너스 x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니까 뭐가 돼? 1이겠죠. 나는요. 2x 마이너스 3이겠지. 근데 지금 계속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야 빨리 이 등호 써서 우변 써 라고 머릿속에 있겠지만 아직까지 안 쓰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서 등호까지는 해드릴게. 빨리 1을 써 라고 하는데 1을 왜 안 쓰고 있죠? 뽀각을 하면 뭐 하겠다는 거야? 뽀각을 하면 이 함수와 이 함수로 나눠서 보겠다라는 소리겠지.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다 y를 붙이면 나는 절대값 2개짜리 그래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절대값 2개짜리 그래프를 그리시면 자, 봐봐. 선생님, 좌표 평면 그려주세요. 그래, 그렸어. 자, 지금 범위가 어떻게 나뉜다고요? 라고 얘기하면 빨간색 등장하셔서 자, 높아봤자 3이죠? 제 키가 닿겠죠? 자, 1이에요. 그쵸? 2예요. 맞지? 자, 그럼 난 좌표 평면도 몇 등분했어? 지금 이쪽, 요쪽 3등분 했죠? 자, 이제 갑니다, 얘들아. 자, 1보다 작은 범위는 어떤 그래프 따라가야 돼?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따라가야 되겠지? 자, 그러면 절편이 1, 2, 1. 안 보여. 2, 3. 3이면서 기울기가 누가 나와줘야 돼요? 마이너스 2니까 여기를 지나줘야 되겠네. 그럼 나는 이쪽만 그릴 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정확하게 그려야지. 나는 어디까지 쓸 수 있어요? 1 미만까지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빵꾸가 뽕 뚫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 따라가세요, 선생님. 1 이상 2 미만은 나는 1밖에 없대. 이거 어떻게 그린다고? x축과 평행하게 기울기가 0이니까 플랫하게 그리시면 되는데 플랫하게 선생님 그럼 여기를 다 이게 채워주면서 이렇게 쭉 가요. 그러면서 여기는 또 뽕 뚫리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때는 정보 하나 써주시는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1.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 이 이상의 범위에서는요, 2x-3인데 3인데 여기다 2 넣어봐. 결과값이 누구지? 1이지. 그럼 또 여기를 지나네? 그럼 여기를 채워주면서 내 기울기가 한 칸, 두 칸, 여기를 지난다라고 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선생님이 그린 저 세 가지 색깔의 그래프는 뭐 한 거예요? 이쪽을 y는 이라고 봐서 여기를 딱 끄는 함수적 풀이의 그래프가 됩니다. 라는 거겠지. 이제 뭐 하면 돼요? y는 1하고의 교점 찾으면 되지. 방정식이니까. y는 1을 그릴게. y는 1은 어떻게 그려요? x축과 평행하면서 절편이 1인 직선이지. 그려. 잠깐만요, 선생님. 뭔가 이상한데요? 그렸지? 나는 맨 처음에 구하고자 하는 게 누구였어요? 방정식이죠? 같아야 되는 거지. 같음을 만족하는 근을 찾아주세요지. 같음을 만족하는 근이 어디 있어? 이만큼 다 있는데요? 그럼 근을 어떻게 써요? 근이 아니지. 1 이상 x가 2 이하가 다 됩니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방정식인데 근이 뭘로 나온 거야? 범위로 나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 되겠어? 2라고 2 녹색으로 2라고 얘기한다면 2는 어딜 지나야 돼? 이렇게 지나야 되겠죠? 그러면 근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생기겠죠? 근데 이 그림으로는 근을 정확하게 구하는 건 어렵지.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2를 써서 가는데, 자, 봐봐. 2를 쓰면, 나 넘어가. 그럼 2x는 1이니까 여기서 x는 누구 나와? x는 2분의 1이지. 자, 1은 2야?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 자, 나는 뭐야? 2x는 5죠. 그러니까 x는 뭐가 나와야 돼? 2분의 5. 근데 잊지 마! 뭐요?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근이 있니? 네, 있어요. 나는 근이 없어요. 1은 2가 될 수 없으니까. 세 번째, x가 2 이상에서 근이 있니? 네, 있어요. 2분의 5요. 그래서 근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할 거는 누구 할 거냐면 가우스라는 친구가 들어간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이 가우스 방정식이다라는 친구를 얘기하려면 첫 번째로 가우스 X라는 친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문제에 나올 때마다 정의를 해줘요. 가우스 X라는 친구는 표현법으로 이렇게 절대값하고 비슷한데 이제 뭐야? 대괄호 안에 쌓여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 친구를 읽을 때 가우스 X라고 읽으시면 돼요. 가우스에다가 안에 있는 친구 이름을 불러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친구를 할 때 우리가 절대값에서도 선생님이 두 가지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가우스도 일단은 두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가우스는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우스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야. 자, 다시 뭐라고요? 가우스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야. 자, 그러면 최대 정수의 최대까지 다 잘라. 가우스 X는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고? 정수야. 근데 이 정수라는 친구를 선생님이 문자로 n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만약에 가우스 2.7이다 라는 친구를 줬어요. 그럼 2.7을 넘지 않은 최대 정수가 돼야 되니까 누가 돼줘야 되겠니? 2가 돼줘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가우스 3이라는 친구를 줬어요. 그러면 3을 넘지 않은 최대 정수는 누구예요? 3이죠. 3을 넘지 않은 최대 정수는 3이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3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럼 2.1 가우스 2.1은 누구예요? 2가 되겠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선생님 그러면 수직선이라는 친구를 갖고 와서요.
수직선이라는 친구를 갖고 와서 지금 얘네들이 2하고 3 정도의 범위를 갖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2라고 주고 여기에다가 3이다 라고 줄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이제 x가 이 사이에서 움직일 건데 자, 가우스 값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 자, 근데 첫 번째 가우스는 누구라고요? 정수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2와 3 사이에서 여기 어딘가에 x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러면 여기 값에서 존재해요? 그럼 거기에다 가우스를 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최대 정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2가 되겠지. 그럼 이번에는 여기다가도 줬어. 그래도 최대 정수는 뭐가 돼? 2가 되겠지. 그래서 가우스와 수직선을 같이 봤었을 때 가우스 x라는 친구는 수직선 입장에서 어떠한 정수? 왼쪽 정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선생님, 그러면 가우스 3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3은 왼쪽 정수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야 잠깐만, 너를 가만히 봤는데 네가 가우스의 결과값이 2가 되기 위해서는 살짝 조건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왜죠? 그러니까 야 만약에 내가 너한테 2를 주면 2의 왼쪽 정수는 2잖아요. 바로 나이가 2니까. 근데 3에다가 주면은 3의 왼쪽 정수는 뭐가 돼요? 3이죠. 그러면 가우스에 누군가를 넣었더니 2가 나오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범위가 잡히겠지. 내가 원하는 정수를 얘기하고 싶은데 뭐가 잡힌다고요? 다시 한번 범위가 잡힌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거야. 선생님, 그렇다면요. 가우스 x가 2라는 정수가 되기 위해선 얘들아, 우리가 가우스 x를 구하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x의 값을 구하고 싶은 게 목적인데 가우스 x가 2라는 건 x가 어떤 범위를 갖고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봐봐. 그러면 선생님, x는요. 당연히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구보다 작아야 되겠어요? 3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니?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2든 3이든 100이든 만이든 누구든지 간에 일반화를 시키고 싶어. 그럼 여기에다 가우스 x는 내가 n이다 라는 정수가 될 때라고 얘기했지. 그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뭐가 되겠어요? n 이상 x는 뭐가 돼? n 플러스 1 미만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인정? 근데 선생님 왜 음수는 안 해요? 그래서 그래, 음수 얘기해 줄게. 그러면 위에다가 쓸게. 자, 마이너스 2.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누굴까? 마이너스 2.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마이너스 2.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요? 누굴까요? 왜 대답을 안 하니? 대답해봐. 그치, 마이너스 3이죠. 아, 안타깝다. 마이너스 2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자, 얘들아, 마이너스 2.7이다 라는 친구는 정확하게 어느쯤 위치하고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한 이쯤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마이너스 2.7을 넘지 않는 이라면 이쪽은 뭐야? 넘어버리죠? 이쪽과 마찬가지로 넘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넘지 않는이 되려면 수직선 입장에서 어느 쪽을 봐줘야 돼? 왼쪽 정수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우스 마이너스 2.7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쓰는 거야. 그럼 얘도 선생님 그러면요 다시 한번 여기다 쓸게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뭐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3 이상 누구 미만이야? 마이너스 2 미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럼 얘들아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세요. 선생님 여기에서요 마이너스 x가 2였을 때 범위가 2 이상 3 미만이었죠. 그럼 지금 뭐야? 이쪽이 같다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 되기 위해서 범위는 뭐가 돼?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어? 그러면서 이쪽은 누구예요? 이쪽은 누구예요? 여기 값에다가 1씩 더해진 친구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저번 시간 마찬가지로 범위는 이상 미만이 잡히네? 희한하게 또. 자, 그러면 선생님, n이란 친구가
양수이든 0이든 음수이든 할 거 없이 그 가우스 x가 나오는 정수 n에 대한 범위는 뭐다?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4예요.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3 미만입니다 라고 써주면 끝난다라는 거지. 그러면 목적은 여기에서 가우스에 대해서도 두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뭐냐? 첫 번째, 가우스는 누구다? 가우스는 누구야? 그럼 가우스는 정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쫄지 말어. 이게 정수의 또 다른 표현법인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 자체로서 기호로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정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우스 x가 정수인데 그 정수를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 범위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음수든 양수든 지금 이 지점에서 스타트가 똑같은 건 알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범위라고 지금 니네들한테 계속 주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잘 깨닫지 못할 수 있겠지만 계속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가우스는 뭐 적당한데요? 가우스는 누구 기억하라고? 두 가지. 자, 첫 번째가 누가? 가우스는 누구라고? 정수. 정수가 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 범위. 자, 절대값 물어볼게. 절대값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 범위. 그 절대값의 목적은 뭐? 양수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가우스 x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얘 누구라고요? 정수라고요. 이렇게 제곱을 했어요. 그럼 가우스 x를 두 번 곱했다라는 거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가우스 x. 인정?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지금 저 친구는요. 가우스 x가 들어간 2차식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는 저거를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 가우스 x라고 들어갔다고 너무 쫄 필요 없어요. 가우스 x는 단지 누구야? 기호야, 기호. 그러니까 내가 삼각형, 동그라미, 별, 뭐 라지 A, 라지 B 누굴 쓰든 상관이 없어. 복잡해 보이면 치환해서 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냥 기호라고 쓰게 되면은 내가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사실은 뭐 큰 부담 없이 다가오겠지. 나는 0을 얘기할게. 자, 그러면 내 목적은 누굴 찾아주세요야? 내 목적은 가우스 x를 찾아주세요가 아니야. x를 찾아주세요예요. 그러면 첫 번째, 나는 뭐 할 수 있어? 인수분해가 눈에 보이는데 안 할 바보는 없잖아요.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아? 쫄지 마. 그냥 편안하게 해. 가우스 x 마이너스 4. 가우스 x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가우스 x는 그러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4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내가 구하고 싶은 친구 누구라고 그랬어? x야. 그러면 가우스 x가 4가 될 수 있는 x의 범위와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x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죠? 그 x의 범위는 4 이상 5 미만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입니다 라고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쓸 거야. 2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는 0입니다. 라는 가우스 방정식을 드릴게요. 그럼 나 저것도 풀어낼 수 있잖아요. 목적은 누구라고요? 가우스 x를 찾기 위한 게 목적이라고. 그럼 당연히 인수분해가 보이니까 선생님 가우스 x로 묶어줘요. 그냥 기호라고요. 이런 애들한테 쫄 필요 없어요. 이걸 이렇게 보나 손바닥이라고 바꿔 생각하나 똑같은 거잖아. 쫄 필요가 없어. 그럼 2 가우스 x 마이너스 1은 누가 나와요? 0이 나오겠죠? 그러면 가우스 x는 어떻게 될 수 있어? 0이 될 수 있고 가우스 x는 누가 될 수 있어?
2분의 1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위에 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0 이상 1 미만인데,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가우스 x는 누구라고요? 2분의 1은 정수입니까? 그럼 얘네들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만족하는 애들은 뭐야? 이거야. 뭐 괜히 머리 쓴다고 2분의 1 이상 1 미만 이런 건 말도 안 되죠. 2분의 1 이상 1 미만의 최대 정수는 누구야? 0이잖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수가 안 나왔으니까 나는 가우스 x가 정수가 아니니 근으로 나올 수 있는 애에서 탈락시키면 되겠습니다. 있죠. 모든 문제에 가우스가 등장하면 꼭 여기에 추가 조건을 드려요.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건 그냥 가우스 x는 누구다라고 정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선생님 범위가 나왔어요. 그리고 방정식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자, 밑에다 식을 써볼게. 2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가우스 x 마이너스 1은 0이야. 자, 얘들아 봐봐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라고 하면 주인공은 x거든요. 근데 얘는 누굽니까? 그럼 얘에 대해서 얘들아 문자로 받아들이지 마. 얘는 뭐예요? 숫자야, 숫자. 어떤 숫자? 정수라는 숫자야.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떤 정수가 되고 싶으면 범위가 필요하다고. 근데 보니까 범위가 주어졌지. 어떤 범위가 주어졌어요? 0 이상 2 미만의 범위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수직선에서 한번 볼까요? 선생님, 0 이상 2 미만의 범위에는 중간에 1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몰 x가 여기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가우스 x는 0 취급을 당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어딘가 존재한다면 1이라는 취급을 당해야 되니까 저 범위를 통째로 쓰게 되면 가우스 x는 0 또는 1이 나올 수 있어서 혼란을 겪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는 뭐 한다? 첫 번째, 가우스의 범위가 있으면 상구를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좋아요. 어떻게 상구하죠? 0 이상 2 미만의 범위를 반으로 찢어 버리세요. 그럼 0 이상 1 미만의 범위와 1 이상 2 미만의 범위로 잡힙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어차피 이거 합쳐도 이거 그대로 돌아오니까 문제될 건 없겠죠. 그럼 0 이상 1 미만에서 가우스 x는 누구 취급을 당해야 돼? 0 취급을 당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가우스 x는 누구 취급당해야 돼? 1 취급을 당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선생님 식이 어떻게 돼요? 그럼 나는 저 식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 맞죠? 근데 이 식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라고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x가 풀어줘야 되겠지? 간다. 선생님 넘기고 하면 x제곱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 루트 2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두 가지가 생기죠. 얘를 넘기면 어떻게 돼요? 1과 마이너스 1이 생깁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다 구했어요. 끝이 아니고 찾아야 돼. 누구? 야, 우리 범위에서 해당 안 하는 친구들은 근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지워야 되죠. 우리 범위에서 해당하는 친구 지워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풀어라. x값을 구해라.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루트 2와 누구? 1. 그러면 이걸 보고 선생님 일단은 이렇게 되니까 bx는 누가 나와요? a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난 그럼 이제 이 x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x값인 즉슨 b분의 a입니다. 너는 b분의 a고 너는 a분의 b야. 니네 뒤집으면 되지. 그럼 니네 뒤집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a분의 a 플러스 b고 요렇게 보시게 되면 1 더하기 a분의 b가 되겠죠? 1이니까 얘 a분의 b시죠? a분의 b는 뭐예요? b분의 a니까 1 더하기 x분의 1이 되시겠지? 결론적으로
x는 1 플러스 x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양변에 x값을 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고 근의 공식으로 x값을 끄집어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고 x가 양수분의 양수인데 음수가 나올 일은 없으니까 어디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쓰면 되죠. 그럼 x값이 뭐야?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겠죠. 최고차항 계수가 유리수나 정수는 괜찮은데 이게 무리수 또는 허수가 붙은 x 제곱 이하의 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요 부분은 정확하게 말로 할 테니까 받아들여. 우리가 허수라는 친구를 배워서 이제 2차 방정식의 계수에 허수가 들어온다는 것도 인정. 그리고 그때 근의 공식은 무조건 OK야. 개수가 허수든 실수든 간에 근의 공식은 무조건 OK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가도 되긴 한데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 두 가지 친구는 먼저 뭘 하기 전에 그 최고차항의 개수의 켤레근을 전체식에다가 곱한 후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무리수가 있으니까 요거 밑에를 지우고요. 식에다가 켤레근이 누구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 루트 2 플러스 1. 정확하게 써드리자면 이때 켤레근은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인데 어차피 이걸 곱하나 식의 결과엔 차이가 없죠. 단 서술형 쓰실 때는 저거 쓰시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얘를 곱하면 어떻게 돼? 2 빼기 1이니까 나는 x의 제곱이야. 마이너스에 3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2의 x 더하기 루트 2의 1 플러스 루트 2는 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요 내용물도 일단 해볼까? 3이요. 빼기니까 1이죠. 3 루트 2 루트 2니까 뭐가 돼? 1 플러스 2 루트 2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이건 곱이죠. 이건 뭐야? 합이지. 그럼 딱 봐도 얘하고 얘 더하면 얘가 나온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땡큐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이 식을 인수분해를 바로 걸어버리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한 근이 누구 나와요? 1 플러스 루트 2고 다른 한 근이 루트 2라고 나왔네. 일반적으로는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보이니까 인수분해로 넘어왔지. 이게 안 보이면 근의 공식 또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더 큰 거니까 내가 알파고 내가 베타죠.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누가 나온다고요? 1.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고민을 좀 해볼게요. 자꾸 고민하라는데. 자, 얘들아 이거 봐봐. 곱셈 공식의 변형을 안다면 저 친구가 굉장히 편해지죠. 어떻게 해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3의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이 친구랑 똑같아요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 선생님 이것만 구하면 쉬워져요. 근데 이거는 누구? 여기에서 알파는 누구? 이때 근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0이고 알파가 0이 되면 이 방정식이 성립하니 안 하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는 0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알파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을 받았으니까 양변을 알파로 나눠주세요. 가능하죠? 그럼 나눴더니 근데 왜 이렇게 냄새가 계속 나지?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누구라는 소리입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것도 어떻게 돼요? 8 더하기 6이니 답이
14가 나온다라는 사실. 자, 395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절대값이 두 개나 있어요. 보자마자 절대값 두 개라는 건 꼭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자, 다시 써볼게.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절대값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범위. 절대값의 목적은 뭐라고요? 양수화. 지금 너희도 대답을 해.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아시겠죠? 자, 마이너스 2는 인데 이게 절대값만 보면 할 얘기가 많아. 그러니까 행복해. 근데 이게 뭐야? 루트 안의 제곱이죠. 루트 안의 제곱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라고 얘기했던 거. 이거 뭐 또 처음 보는 거 아니시겠지? 봤던 거니까. 그 절대값이 두 개나 있어. 그럼 이거를 풀어 제껴요. 그리고 근이 다 더해주세요.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절대값이 두 개 있으면 풀이법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기둥을 박으라고 얘기했죠. 그럼 뭐가 돼? 범위가 나뉘니까. 그러면 지금 절대값이 x가 양수일 때랑 x가 뭐일 때야? 1일 때 기준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0 이상인데 1 미만일 때랑 x가 뭐일 때? 1 이상일 때랑 다 나눠버릴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다 나눌 수 있지. 자, 그러면 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뭐가 돼? 음수죠. 얘도 뭐가 돼? 음수. 이 범위에서는 양수, 음수. 이 범위에서는 둘 다 양수. 뭐 더 이상 나올 건 없잖아요. 절대값은 언제나 양수, 음수 구분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 범위에서 나온 친구는 선생님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나도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이쁘장하게 풀어보자.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이 곱이 0이니 x는 2라고 마이너스 3인데 우리의 유니버스는 어디?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넌 꺼져.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3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양이고 나는 음이에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넘기게 되면 우리는 없어지고요. x의 제곱은 누구죠? 3이야. 그럼 만족하는 x 값은 어떻게 돼?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인데 나는 0과 1 사이의 유니버스에서 들어가는 애들이 나도 없고 나도 없으니 여기서는 근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자, 잠깐만. 근이 안 만들어진다라는 건 함수 두 개의 교점이 없다라는 소리야. 이 얘기를 왜 해? 좀 이따 그림 그려서 보이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1 이상이면 나도 양수고요. 나도 양수라서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1인지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시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근의 공식을 좀 쓰시는 게 낫겠죠. 이 상황에서는 뭐 안 나오시니까. 그래서 x는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4죠. 마이너스 4ac 또 4죠. 그럼 8이니까 2루트 2가 나올 거고 그럼 2루트 2면은 또 약분되니까 1 뿔마 루트 2까지 나오겠네. 최종적으로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시겠죠? 근데 저기 우리 유니버스 1 이상이에요? 넌 탈락. 그럼 나오는 글이 누구야? 얘하고 얘가 된다는 거죠. 그럼 모든 건의 합은 누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지금 저희 수업의 목적은 보이는 식을 다 그릴 줄 알아야 돼 라는 것까지 가고 싶은 거니까 나올 때마다 계속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뭐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뽀각할 거예요. 뽀각을 하면 등호가 깨지면서 날개가 돋아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몇 개? 함수 두 개가 생겼죠. 자, 이 함수 두 개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자, 보세요. 선생님, 우리가 절대값 x라는 친구는 양수잖아요.
근데 그 제곱을 해도 어차피 제곱도 양수잖아요. 그럼 우리 이것 정도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죠. x의 제곱이나 절대값 x의 제곱이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친구를 바꿨을 때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고, 이게 잘 안 보이시는 분이라면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삼각형 제곱 마이너스 삼각형 마이너스 2라고 써도 되지 않겠니? 즉 절대값 x를 삼각형이라고 치환해서 봐도 문제될 거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려달라고요? 그러면 삼각형 제곱 마이너스 삼각형 마이너스 2가 인수분해가 되잖니? 그쵸? 근데 우리는 인수분해가 돼도 이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친구까지 봐줘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갈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들은 실전적 풀이에서는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걸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자, 완전 제곱식으로 갈게요. 자, 삼각형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삼각형 이제 뭐가 돼? 플러스 4분의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얘기하면 이 삼각형에 관한 식의 꼭지점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9라는 거 알지? 그럼 좌표 평면에 그릴 건데, 자, 이제부터 마법처럼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선생님 2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2분의 1을 여기다 잡을게요.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거기 또 절반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꼭지점이 잡히시겠죠. 자,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9를 잡고, 그 다음에 x가 0이면 어디로 가요? 삼각형이 0이면 마이너스 2로 가니까 여기로 그림이 그려진대요. 그럼 내가 그 그림을 녹색으로 그리면 어떤 식의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자, 되게 그래프가 완만한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갑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겠어요? 되겠니? 뭐 머리들 좋으시니까 바로 인수분해하면 2하고 마이너스 1 근 나오잖아. 그러면 대충 여기가 1이면 얼추 맞췄어. 그럼 여기가 0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아이고, 그러면 너 조금 오므려. 그럼 이쁘게 그려줄게. 그럼 요렇게 이 정도로 이제 보정할 수 있겠죠. 이게 삼각형에 대한 그래프인데, 실상 알고 봤더니 삼각형이 누구였어요? 절대값 x라는 친구죠. 자, 지금 여기에 축, 이 x축 역할하는 친구는 삼각형 축이에요. 근데 삼각형이 원래는 누구였어? 절대값 x야. 절대값 x는 가만히 있어보자. x에 누구든지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누구 취급당해줘야 돼? 양수 취급당해줘야 되겠지. 그럼 얘들아 느껴볼래? 내가 x에다가 2분의 1을 넣어도 요 값이 나와야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도 이 값이 나와야 돼. 1을 넣으면 이 값인데 마이너스 1 넣어도 플러스 1처럼 생각해서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잠깐만. 그럼 0부터 시작해서 여기다가 촥촥촥촥 그래프를 그려놔면 0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촥촥촥 그려도 이쪽과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사실까지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럼 생각해봐. 선생님 이쪽을 볼 필요가 없네요. 그렇잖아. 왜냐면 마이너스 할 땐 이쪽 그래프를 따라서 똑같이 미러링 하니까.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잠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 이 친구를 fx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 친구는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정의역자리의 절대값이 들어간 이런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아 요거 필수로 기억해 주세요. y는 fx라는 오리지널이 있는데 y는 f의 절대값 x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은 지금과 똑같습니다. fx 그래프에 지금 어디만 그렸죠? 이쪽 부분만 그렸죠? 이쪽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x축 양의 부분이죠. 맞아요?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fx, 그냥 x, 삼각형 제곱, fx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내가 이쪽 지웠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 구문으로 암기하세요. 선생님, 이런 절대값 그래프는요, X축 양의 부분을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Y축으로 데칼코마니처럼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누구야? 이 친구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인정? 따라올 수 있겠어? 어떻게 한다고요? 선생님, 정의역에 절대값 X가 들어갔어요. 둘 다. 그러니까 삼각형에 절대값 X가 들어가니까 이 그래프잖아요. 이 모양은 Y는 f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 양의 부분만 남기고 Y축으로 데칼코마니를 쾅 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x-1이 있거든요. 절대값 x-1 보이세요? 절대값 x 그래프는 저번 시간에 한번 그린 것 같은데. 맞아요? 자, 절대값 x-1 그래프는 또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쭉 그렸어요. 나 마이너스 1, 나 1이야. 그럼 여기서 이게 교점이 생기겠지. 근데 내가 누구라고? 내가 절대값이라고. 그럼 나 절대값이면 전체 절대값이면 여기 보세요. Y값이 음수가 나올래야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지금 여기 음수가 나왔으면 이거는 무슨 그래프야? 그냥 x-1 그래프지? 자, 너 x에서 0이 들어가면 누가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지. 근데 절대값 하니까 뭐가 돼? 그 친구가 나왔는데 플러스로 뾰로롱 바뀐 거야. 그럼 값은 계속 음수값이 나오지만 전체 절대값 때문에 똑같은 값이면 부호가 반대로 뾰로롱 올라간다 이거지. 그래서 그림을 그렸더니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있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진다 이거지. 맞아?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근이 여기에 있는 근하고 여기에 있는 근하고 두 개가 생기겠지.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구했던 그 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의 가격이 어떤 건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그냥 난 A라고 편안하게 표현을 할 거야. 근데 몇 프로 인상을 해달래요? X% 인상을 해달랬지. 그럼 인상은 원래 가격의 그 인상분만큼 뭐 한 거야? 더한 거잖아. 그러면 그 친구를 인상했어요 라는 걸 표현하면 플러스 A 곱하기 100분의 X라고 쓸 수 있겠니? 그럼 얘는 뭐야? 원래 판매 가격에 인상한 가격. 그쵸? 인상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인상한 가격이 되겠지. 그랬더니 얘네들이 A라는 공통인수로 묶이는데 이렇게 묶여요. 그러면 이제 이걸 무슨 느낌으로 가면 돼? 이거는 원래 가격. 여기는 인상분. 그럼 1 플러스 인상분을 하면 뭐가 돼? 인상된 가격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느껴봐. 이걸 가렸어, 가로를. 그럼 뭐야? A, 원래 가격. 가로를 줬어. 뭐야? 인상된 가격. 근데 나는 이러면 이제 뭐가 돼? 얘가 한글로 인상된 가격이 있죠? 인상한 후 다시 인하했지. 그럼 느낌 있게 갑시다. 인상이 플러스였으면 인하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되겠죠. 누구의 마이너스? 이 녹색 동그라미가 뭐야? 원래 가격이었는데 그 가격에 X% 인하만큼 뭐 해달라는 거지? 빼달라는 거겠죠. 그랬더니 처음 가격에서 얼마만큼 낮아졌대? 9%만큼 낮아졌대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식 완성하셨어요? 되겠어? 같이 갈까? 자, 이쪽은 볼 필요 없죠. 자, 선생님, 좌변의 A와 우변의 A도 날려주세요. 괜찮겠어? 그 다음에요. 좌변에 100 곱해주고 우변에도 100 곱해줘요. 그럼 우변은 어떻게 돼? 100 빼기 9니까 누구야? 91이지? 91인데 100 곱해줬으니까 얘가 뭐가 돼? 100 플러스 X죠? 아직 얘는 100 곱해지도 못했지. 100 한 번 더 곱해주세요. 그럼 뭐가 돼? 100 마이너스 X죠? 얘는 어떻게 돼? 9100이 되겠지?
자, 그럼 전개합시다. 나는 누구예요? 만 마이너스 x의 제곱이죠. 만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넘어오면 뭐야? 900이죠? 900은 x의 제곱이죠? x는 누가 되는 거야? 30. 이렇게. 자, 봅시다.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판별하는데 어떤 판별이냐? 라고 얘기하면 실근이니 허근이니 찾아주세요 라는 게 근의 판별입니다. 근데 그 근의 판별을 할 때,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판별에는 무조건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누구여야만 한다? 실수여야만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개수가 허수일 때는 판별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데, 자, 잘 보도록 하시죠.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라는 친구를 자, 완전 제곱식 형태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전개해봐. ax의 제곱 나오시죠? 이거 a분의 bx인데 a 곱하니까 bx 나오시는 거 맞죠? 자, 전개하시면 4a 제곱분의 b제곱인데 a 곱하니까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인데 마지막에 플러스 c 있었잖아요. 통분해서 올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4ac로 가시겠죠. 그게 누구야? 는 0인데 그냥 얘를 넘겨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합니까? 자, 나는 x값을 구하기 위해서니까 요거를 넘기시게 되면 얘가 없어지면서 이제 또 제곱으로 가시죠. 근데 또 여기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또 뭘 취하시겠어요? 루트를 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어디까지 나와? x 플러스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이니까 2a분의 그 다음에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까지 나오는 거야. 그럼 2a분의 b를 넘기면 지금 내가 뭐 했죠? 근의 공식을 유도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우리가 허수 배웠잖아요. 허수는 누구예요? 루트 안에 음수인 애들을 허수로 바꿀 수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친구가 a, b, c의 관계를 모르니까 양이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고 음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가 양이나 0은 괜찮아요. 근데 이 핑크색의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허수로 가버리지. 그래서 그러면 이 ax의 제곱 bx 더하기 c라는 2차 방정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친구가 실수가 되는 건지 허수가 되는 건지의 키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 친구를 이름하여 라지 D라고 얘기하고 이 친구는 이제 앞으로 근을 실근이니 허근이니 물어볼 수 있는 판별식으로 이름을 명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그 판별식의 양수라면, 자, 양수라면 생각해봐. 얘도 넘어왔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2a분의 마이너스 b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지금 판별식이 양수니까 얘가 무언가 살아있죠. 근데 거기다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 이 x값은 서로 다른 두 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양수면 정확한 명칭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으로 죽어버렸네? 그럼 여기도 0으로 죽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0 마이너스 0은 구분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면 뭐가 되는 거야? 중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중근은 같은 게 두 개라서 한 번만 쓰는 거지 중근은 근이 한 개요가 아니야. 중근은 몇 개? 근이 두 개. 근데 같은 거라서 한 번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야 우리는 실근인데 나는 다른 두 실근이고 나는 그냥 뭐야? 그냥 두 실근이지 같은 두 실근이지. 그래서 얘네를 통칭해서 여기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D가 양수라고 써있지만 저는 이거를 지우시고요. 여기다 새로운 이름 누구? 그냥 두 실근이란 게 쓸게요. 즉 명칭이 틀려요.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야. 그럼 판별식이 0 이상이면 두 실근이야.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근이 실근이고 싶어요. 그럼 판별식의 범위가 어떻게 해야 돼? 0 이상이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리고 맨 처음부터 얘기했던 대로 얘가 음수면 허근이잖아요. 그리고 뿔마가 살아있는 허근이니까 판별식이 음수일 때는 두 허근인데 어떤 두 허근이야? 서로 다른 두 허근입니다. 자, 그리고 뭐 특히 x계수가 짝수일 때는 반의 공식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런 경우 있어요. 자, ax의 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c 라는 친구가 있을 때 여기에서 판별식을 걸어버리면 4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니까 얘하고 얘는 4로 묶을 수 있잖아. 4라는 숫자가 묶였을 때 그 친구를 양변을 나누게 되면 부등호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양수로 나누는 거니까. 그럼 내가 4로 묶어봐 얘들아.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되겠어? 4의 b'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이게 0 이상이든 0 미만이든 내가 양변에 4로 나눠도 부등호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지. 그래서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반의 공식이라고 얘기해서 그놈의 반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얘기해 줄게. 만약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맞아요? 그럼 이제 는 0. 자, 판별식 쓰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6 빼기 10이니까 4가 나오지. 그럼 난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짝수니까 이놈의 반의 제곱이라고 해요. 반의 제곱. 4의 반은 누구죠? 2의 제곱은 누구죠? 4. 마이너스 누가 붙어요? ac가 붙는다고. 그럼 ac는 누구야? 3. 그럼 얘도 뭐야? 양수죠. 1이다가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범위가 중요한 거니까. 아, 그러면 난 뭐야? 이렇게 반의 공식, 그래서 4분의 d라는 걸 써가지고 부호를 판정한다. 즉 1차항이 복잡할 때, 숫자가 클 때 도움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2차라는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래프를 그리기 이보다 좋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나는 대수적이 아니고 또 그래프니까 함수적으로 갈 건데 자, 네가 지금 그렇게 미쳐 날뛰게 되면 어떻게 하겠니? 뭐 어떻게 맞춰줘야 되겠죠. 어떻게 맞춰요? 요렇게 아까 썼던 겁니다. 여기까지 다시 리와인드해서 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누굴 걸어요? 해맑게 웃으면서 뽀각을 걸어버리는 거야. 그럼 y는이 잡히면서 이렇게 되고 이 친구요. 선생님 언급이 안 된 x에서 높이가 다 0이래요. 누구죠? x축이래요. 맞아요? 즉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자 들어보면은 네가 같을 때 부등호면 네가 높을 때든 네가 낮을 때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막 노력할 거란 말이야. 나는 지금 태생이 무슨 식이야? 난 2차식이지. 난 누구? X축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친구의 의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꼭지점에 Y좌표가 되는 거야. 인정? 되겠어? 그러면 자 지금 나는 그러면 그림을 그리려면 몇 가지 제한, 락을 좀 걸고 가야 되는데 2차라고 했으니까 A는 0으로 못 뒤집니다. 그런데 구분을 해줘야 돼요. A가 양수인 그래프와 A가 음수인 그래프는 그림이 틀려지니까.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겠지.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핑크 동그라미 이름이 뭐라고? Y좌표 꼭지점에. 여기 마이너스 2의 분의 B는 뭐라고? 축이야 축. 꼭지점에 X좌표 또는 축이야 축. 근데 근을 얘기하는데 왼쪽 오른쪽은 중요하지 않지. 위아래가 중요한 거지. 왜요? 그러면 잘 봐봐요. 자 얘들아 이렇게 있는 그래프가 일로 옮겨갔다고 근의 개수가 달라져?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근의 판별할 때는 누가 중요하다고? 꼭지점의 Y좌표가 중요하다고. 근데 지금 나는 A가 양수야. 꼭지점의 Y좌표를 봤어. 자,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간다 얘들아. 지금 첫 번째 상황에서 A가 양수야. 그럼 나 양수지. 여기까지는 무슨 수야? 음수지. 그러면 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따라서 꼭지점의 부호가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면 전체 부호가 뭐가 돼? 나 양수, 음수였지? 양수니까 무슨 수 되는 거야? 양수지, 양수. 그렇잖아. 양수. 자, 다시 뭐라고요? 나 양수지. 나 음수지. 그치? 근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야. 그치? 그럼 나 전체식이 뭐가 되는 거지? 음수가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러면 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라는 건 꼭지점의 y 좌표가 뭐가 된다는 거야? 음수가 된다라는 거고, 그 그림을 그려보면 이러한 스타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꼭지점의 y 좌표가 지금 어디가 있어? 음수에 가 있잖아. 그럼 근이 몇 개가, 두 개밖에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어떤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의 입장에서 양수면 꼭지점 y좌표가 음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어떻게 돼? 나는 양이었고 음이었지만 0이니까 0으로 죽어버린다. 그럼 꼭지점 y좌표가 0이니까 어떤 식으로 되는 거야?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서 무슨 근이 나온다? 중근이 나온다 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되면 나 음이니까 벌써 양이지? 꼭지점 y좌표가 무슨 수 나오는 거야? 양수. 그럼 만족하는 x축과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있어? 없어? 없지. 실근이 없으니까 그럼 무슨 근이야? 허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y좌표로도 판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판별식 대용이야. 근데 뭐 솔직히 판별식 똑같은데요? 근데 얘는 언제 하냐면 제한 범위에서 판별식 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판별식 보자마자 친해지면 굉장히 좋은데 이제 점점 이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즉 우리가 x축에서 별 제한 없이 x값 다 갖다 쓸 수 있으면 판별식이 제일 갑인데 뭐 1 이상 3이야 이렇게 범위에 제한을 걸게 되면 판별식이 내 뒤통수를 칠 수 있어.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제한 범위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판별식하고 좀 손절하시고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가주시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오더에서 한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x에 대한 두 2차 이름 주어졌고요. 2차 두 개가 보이시는데 우리 모두 뭐예요? 동시에 둘 다 무슨 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허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그걸 만족하는 정수 A 개수. 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식이 허근. 자, 그러면 판별식을 쓰시게 되면 b의 제곱이니까 판별식은 1 마이너스 4배에 뭐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7 플러스 a가 음수입니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전개 좀 해볼까요? 나는요 1 마이너스 47에 28 마이너스 뭐가 돼? 4a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17이니까 나는 마이너스 어떻게 되겠어? 4분의 27 a는 마이너스 4분의 27 초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짝수인 거 확인했죠? 짝수인 거는 뭐 하라고 그랬어? 반의 공식. 자, 그래서 얘는 이름이 판별식을 4분의로 해주세요. 아까 4로 묶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반의 제곱이니까 2a의 반이 누구라고요? 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a의 제곱 마이너스 a. 이 친구가 나도 음수가 나와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a제곱 없어지고 플러스 a니까 난 누구야? a가 음수가 된대요. 자, 근데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오씨, 그래? 2차? 맞지? 자, 그럼 a가 이제 뭐가 돼? 정수 a 개수는 마륙 5, 4, 3, 2, 1 몇 개죠? 6개가 되겠죠. 정수는 몇 개? 6개.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자, 이런 말 들어보시면 m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m에 대해 어떤 m이라도 자, 그래요. 약간 어감에 따라서 자, m은 정말 싫어요. 자, 뭐가 됐든지 간에 m이 뭐가 됐든지 간에 관계가 없대요. 그럼 얘는 뭐라고? m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자, 주의해서 m이 있는 놈이는 없는 놈이랑 이제 구분해서 묶으시면 돼요. 자, 다시 m이 있는 놈들과 없는 놈으로 이제 구분하실 건데 일단은 뭐가 돼? 중군을 가지니까 판별식을 먼저 갖고 가셔야 되겠죠. 즉, 판별식 갑니다. 짝수인 거 확인하셨죠? 자, 반의 제곱, 자, 반의 제곱 가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m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a의 제곱이 누가 나오시는 거야? 0이 나오시는 상황에서 이제 전개하셔야 되겠죠? 자, m제곱 없어지고요. 2am, 자, 2a의 m 마이너스 플러스 2m. 자, 그 다음에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서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관계없는 친구에 대해서 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m으로 묶었을 때 어떻게 나오겠니? a 플러스 1이 0이죠.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내가 결과가 0이 나오려면 내가 죽어주세요. a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즉 뭐야? k가 있는 놈 없는 놈 역시 이 책이 좀 덜 패륜적이군요. 자,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져 똑같죠. 그래서 a, b를 구해서 더해주세요. 자, 갑니다. 선생님 짝수인 거 확인했어요. 부호 상관없이 짝수인 거 확인했으면 반의 제곱 어떻게 되겠어? k-a의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k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b가 0이 나옵니다. 자, 전개 좀 해줄까요? k제곱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2ak 플러스 6k니까 2로 묶고 3 마이너스 a의 k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기에는 k에 관계 없으니까 관계 없는 애들끼리 묶었는데 내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0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depends 어떻게 해줘? a는 3 맞죠? a가 3이니까 b는 누가 나와줘야 돼? 9 그래서 답은 누구야? 12